박노자와 한결의 그 끈끈한 친일 브로맨스 3편인데요. 박노자 이야기를 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박노자는 거짓말이 아니면 논리를 펼치지 못해요. 한국 식민사학자들과 누가 더 친일파인가 경쟁하는 논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박노자 글을 한번 보죠. 그렇다면 전라도 천년사 편 저자들은 왜 몇 년간 이 제야사학 단체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을까? 문제는 하고 일리 써놨는데요. 박노자가 문제는 1. 이미 일본 학자들마저도 대부분 폐기 처분한 임나일본 무설도 아니고 일본에서 임나일본 무설을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죠. 얼마나 일본 구구 쪽 입장에 서 있는지 명확히 보이시죠? 두 번째, 이미 1960, 70년대에 한국사학계가 극복한 식민사관도 아니다. 좀 얘기하다 보면 참 이 뻔뻔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박노자뿐만 아니라 식민사학자들 우리가 몇 번 학술 토론 했잖아요. 이 뻔뻔한 것들은 내가 그런 걸 묻게 돼요. 양심이란 게 있는 이 사람들 보면은 1960, 70년대에 식민사관 한국사학계에서 청산했어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병도나 신석호가 그 에피소드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일제 식민사관 아니면 일단 논문 통과 안 되고 학위를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런 말로 박노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임나일본 무설을 일본에도 폐기했다. 그리고 식민사관은 60, 70년대에 이미 한국에서 극복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제야 내지 민족사관의 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반도의 역사상이다. 마치 우리 이 역사단체 협의회가 반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역사상은 역사의 사실과도 무관하지만 한국이 지금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과연 임나일본 무설이 극복됐나? 지금 일본에서 나온 그 책들이에요. 임나 이렇게 딱 써놨죠. 교과서들입니다. 여기에 가라 임나 그대로 써놨죠. 여기 임나 이렇게 다 써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들에 극복하긴 뭘 극복해요. 나는 극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뭐 6, 70년대 뿐만 아니라 그 카터 코벨 박사가 1980년대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왜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식민사관 하는지 모르겠다. 그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 박노자는 아주 6, 70년대에 식민사관 극복했다라고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또 박노자 한 말이 전라도 천년사가 매도당한 근거 중에 하나는 매도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책의 편저자들이 언급한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 전방후원본과 같은 일부 유적과 거기에서 발굴된 출토품들이 일본 내 고분들과 거기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실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듯이 고대 한반도 출신의 도래인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했다면 오늘날 국민국가와 같은 국경선과 비자 수속이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일본 열도 주민들의 한반도로의 이주도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데 부단한 홧김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류와 혼종화의 역사적 사실은 단일민족의 신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아주 불편했던 것이다. 아주 이게 악질력이란 표현이 계속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저렇게 악질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전라도 천년사의 문제가 일본 내 고분들과 거기에서 출토된 고고학자 자료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가 비판을 받았나? 전라도 천년사를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4권의 150쪽. 결론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외계고분의 주인공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야마토 정권에 의한 일본 열도 통합 과정에서 더 이상 일본 열도에서 거주하기 어려웠던 망명객들로서 장고분이나 중대형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마도 정권이 서부 일본 열도를 통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전라도 와서 지배했다는 거예요. 전라도 무주공산이니까 이 패배한 자들이 와가지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중국 백제 외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 항로와 관련되어 파견된 외인으로서 일부 중소형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도에서 이 중국과 백제 외로 연결되는 국제 항로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외인들을 야마도에서 파견했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그 전라도는 누구 땅이에요? 왜 야마도의 땅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신라가 중국 항로 하기 위해서 백제 땅에 신라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야, 니네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전라도는 외에서 야마도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지배했는데 이들이 이런 무덤 남겼다는 거잖아요. 셋째는 중국 백제 외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 항로와 관련되어 외의 협조적인 현지 세력자로서 중대형 반분이나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야마도인들이 왔어요. 너무나 강력한 무력과 문화를 갖고 오니까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현지 지배자들이 우리 지배층 오셨네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 오셨네라고 해가지고 떠받들고 그 일본인들의 무덤을 갖다가 모방해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박노자는 고고학적 자료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요 말이 마치 한반도 수신 도래인들이 일본 열도를 갔고 일본 열도에도 왔고 마치 같은 것처럼 써놨잖아요. 요게 아주 또 악질적인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1980년대 후반에 김해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하고 일본 큐슈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흐름으로 해봤더니 10배 이상 김해 지역의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온 유적 유물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 일본은 여기로 오죠. 근데 요걸 갖다가 전라도 찾는 사이에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일부가 왔으면 왔을 수 있죠. 근데 원 흐름은 이쪽에서 가야계와 백제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야마도회를 만드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야마도회가 거꾸로 와가지고 지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은 고고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본 고고학자들이 밝혀내니까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일본 구구파 문부성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구구파 사사카와재단 이런 쪽에서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유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로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죠. 한국의 식민사학자들 방학 때 일본 가서 한번 돌고 오면은 최소한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벌어 온다는 거죠. 강연 한번 하면 500만 원씩 주고 그거 몇 번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다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로 완전 친일 역사학자로 만들어 놨는데 한국 대학들이 전부 다 친일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들은 일본에서 하기보다 특히 역사학은 아직도 일본 그 교토대가 다 교토대 와세다대가 다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학위 받아갖고 오면 바로 교수가 되니까 이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임나일본부서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건너간 건 전혀 이야기 안 하거나 아주 희미하게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이쪽에서 건너가서 정치체 만든 건 이야기 안 하고 일부가 다시 왔으면 그거만 과대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가야본성이라는 전시회를 할 때 뭐라고 써놨어요. 가야의 목걸이도 일본에서 출토된다. 목걸이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그 무덤이 큐슈 남부의 미야자키 현의 샤이토바루 무덤인데 샤이토바루 무덤이 일본 왕실의 뿌리예요. 그 무덤에 해나온 철모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가야계예요. 그러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야본 성전이라는 걸 하면은
뭘 써야 돼요? 일본 왕실의 뿌리, 시조인 큐슈남부 미야자키 현의 샤이토바루 박물관에서 나온 출토물들이 다 가야게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목걸이가 가야게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역사상이란 바로 우리와 남들이 완벽하게 서로 차단되어 있는 우리만의 배타적 역사다. 이거 보면 이게 좀 저는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사단체 협의회 소속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7, 80년대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분들이고, 물론 젊은 분들 나중에 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단군의 홍익사상, 제세유화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다 하는 분들이에요. 다 열린 사고고.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조선족들이 가끔 이 중국 교포가 살인사건 하나 나죠. 그럼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따지면 우리 내국인 범죄가 이 외국인,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범죄보다 2.3배가 높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한두 가지 사건 벌어지면 그걸 갖다 배타적으로, 이 박노자가 바로 지금 하는 게 그런 배타적 관점을 가지고, 일본 구구파의 배타적 관점, 제가 볼 때 꼭 나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혀 사실과도 안 맞는 걸 갖다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또 하나의 공격의 초점은 바로 한나라 낙랑군의 중심이 오늘날의 평양에 있었다는 등 한사군이 한때 한반도의 일부 영토에 있었다는 사실로 향하고 있다. 박노자 얘기는 뭡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산정약용도, 다산정약용 끌어들여가지고 낙랑군이 평안 황현도라고 봤고, 수많은 출토품 등으로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타자들이 우리 땅에 살았다는 것을 극단의 민족주의자들은 어디서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걸 보고 그 평생 교육운동에 헌신하셨던 김민곤 회장님이 막 부들부들 떠셨다는 거죠. 역사단체 협의회 한번 회의하면 한번 박노자나 한겨레 기자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이 중에 극단적 민족주의가 일명이나 있나? 우린 전부 다 교포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중국 교포, 중국은 같은 민족이니까 포용해야 된다는 거고,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미국한테 배울 거는 흑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갖고 용광로인 아메리카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이 박노자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극단의 일본 구구민족주의라고 보면 되지, 이 박노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보세요. 후한서 광무제 본기 주석에 보면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귀지 제요동, 제요동. 요동에 있다 그랬죠. 어느 사료에 평양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판 안 받으려면 아이고 우리 요동 아니에요. 우리 평양 있었어요. 이래야 되는 게요. 하긴 예전에 한번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 구구파의 한국 지부고 중국 동북공장 한국 지부 역할을 갖고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 관할이고 사무총장은 외교부 관할인데, 요 외교부 관할인 인물이 동북아 역사지도 관장하면서 독도는 일본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체 안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은 전부 다 이 낙랑군 평양으로 써놓으면서 북한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줬죠.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 차관급 사무총장 말이 그래야 한중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게 매국노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매국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 한때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그럼 그 이탈리아 사람이 영국이 과거에 로마에 하는 이제 분야였어. 그럼
그걸 갖다 막 극단적 민족주의 잘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세계학계의 통설이에요? 그래서 조선총독부하고 나띠를 방불케 하는 박노자의 악의적 선전인데요. 그들은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에 반대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사관이야말로 일제의 자국본위의 과대망상적 오용사관을 이은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일제 오용사관이 비서낸 임날본부 등의 낭설은 뭘 낭설이에요. 자기가 임날본부를 갖다가 자기 학위 논문에서 교육기관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지금 같은 교육대표부가 있어가지고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야마도 정권은 마치 제국처럼 묘사하여 고대 한반도를 일종의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오늘날 제야 민족사관을 주장하는 단체들 역시 고조선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을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제국으로 사료와는 무관하게 서술한다. 그들이 욕망하는 한반도 역사상은 타자들과의 경계선이 확실한 부국강병의 대국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 사실들이 왜곡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미래를 향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이게 박노자가 아주 악의적으로 다 서술하고 있는데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고조선이란 나라는 상당히 분권적 통치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서로가 충돌하고 전쟁까지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고조선이나 우리 그 고대 국가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 상당히 지방 분권적이고 이 권력도 상당히 분권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고대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또 사료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 중국의 이 진나라와 한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과 진안의 강역은 지금의 하북성 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하북성 난하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그럼 그게 역사 왜곡이에요? 무슨 이 역사학의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난하까지였다는 건 많은 사료로 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건 사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박노자류는 그 평양에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사료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 그 극단적 민족주의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강역을 축소시키고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시킬까 하는 식민사관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한겨레가 계속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해온 게 수십 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만에 하나 충분한 수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의 총인구는 2100년쯤이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아니, 그래. 누가 역사단체 협의회 사람들 누구 한 명이 이민자들 유입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악질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으로 우리가 그럼 박노자를 연쇄강간범이라고 해놓고 박노자가 연쇄강간했는데 뭐 이러면 본인은 수긍하겠어요? 누가 이랬냐고요? 누가 구체적으로 돼야지 역사학자면은 누가 외국 이민자들이 유입되면 안 된다 그랬고 했는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초저 출생률의 시대이자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민자들을 수용하여 통합시키던 것이 한국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조선 대제국을 억지로 상상해내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 역사 전반을 관통해온 이주교류 혼합의 역사를 사실대로 규명하여 오늘날 다민족 다문화 사회 성립의 하나의 역사적 모델로 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우리가 고조선을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도 분류하는데 위만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위만 때 조금 진나라에서 이제 진성오강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으로 망명해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라고 나와요? 예?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이쪽 사람들이 망명했다고 중국 사료에 나오죠. 연나라는 지금의 북경 부근이고 그 다음에 제나라와 노나라는 다 산동관도 북부인데 박노자 말대로 지금의 고조선이 평양 낙랑군에 있었으면은
지금의 산동반도에서 중원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멀고 멀은 만주를 걷고 걸어가지고 평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사료 공부는 일도 제 박노자의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료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1차 사료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박노자뿐만 아니라 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고려사 전공자라는 사람이 고려의 북방강역이 지금의 심양에서부터 압록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의 압록강 저쪽에서부터 원산까지로 그려놓고 있는 게 서울대 국사학과의 지금 현직 고려사 전공 교수예요. 이 수준들이 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한겨레 답사 갈 때 한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를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저희 한겨레 연구소에 똑똑한 중고생들,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예, 역사에 이렇게 꽂혔는데 어디 보내야 됩니까? 보낼 데가 없어요. 교수들이 다 이 모양이니까. 일본 열도 출신들이 종종 마한으로 유주에 살았다면 하여간 공부는 안 돼 있으면 식민사학은 아주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일본 열도 출신들이 종종 마한으로 유주에 살았다면, 마한은 서기 9년에 망했어요.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마한은. 그 다음에 서기 122년, 123년에 가면은 고구려와 함께 후한을 공격하는 마한이 나오는데 그 마한은 전라도에 있어서는 100% 없죠. 어떻게 전라도에 있는 마한 세력이 그 북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고구려와 손잡고 그 후한을 공격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갖다 존재하는 걸로 쳐놓고 아무 사료가 없는데 일본 열도 수순들이 마한으로 이주에 살았다는 사료 하나 대보라 이거예요. 그만큼 번창했던 마한의 소국들의 이주자들에게 매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반도 사료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일본에 건너가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고구려 승려 혜자나 일본 불화의 선구자가 된 담징에 대한 기억을 담아준 일본 서기를 오히려 한반도 과거를 밝혀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월경하는 인구와 문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월경의 역사를 중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태도다. 뭐냐면 핵심은 일본 서기예요. 핵심은 일본 서기. 이 식민사학자들의 공통 특징은 요 뺀질 저 뺀질 되면 결론에는 일본 서기. 그 일본 서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전부 다 야마도의 조공바치던 식민지다. 이렇게 나오죠. 일본 서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서술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노자야말로 정확하게 일본 서기의 악질적 관점, 일본 구구파들의 관점을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갖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에 한겨레 노영석이라든지 규륜영이라든지 하는 요 같은 한통속인 식민사학 기자들이 있죠. 요 기자들이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저 이덕이를 죽여야 식민사학이 영원히 산다. 이런 관점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거의 한 면에 걸쳐서 옛날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교과서 강행할 때 저를 갖다가 국정교과서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한겨레 신문에서 그 전면에 걸쳐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편집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백기철이라는 인물에게. 난 그 사람들 기자인지 뭔지 기자를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요 종각 옆에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시민 특강을 했어요. 그거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저렇게 된 게 조금 있으면 또 경향신문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 정권 길들이기 할 거예요. 오늘 이거 보고 아 뜨거워 해갖고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걸 보면 표밭부터 살피고 표를 의식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단일민족과 같은 과거의 신화에 갇혀있는 일각의 유권자들에게 전국약자단체 협의회와 같은 국수주의적 논리가 호소력이 있을 수 있기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주당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해는 되지만 그야말로 소탐 대실의 전형적 사례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미래의 다민족 사회로의 길을 천견지명의 경세가들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류 제국주의적 욕망과 종족적 배타주의는 결코 우리의 미래는 아니다. 우리 하면 누구냐? 일본 구구파를 추종하고 중국의 동국공정 추종하는 패권주의, 그 다음에 러시아 슬라브 극우민족주의, 이걸 갖다가 박노자가 말하는 우리라 그러면 그건 맞죠. 우리는 박노자 말한 거하고 거꾸로예요. 우리는 단군의 홍익정신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놀라잖아요. 요즘 와가지고 단군의 홍익정신이 뭐냐? 더불어 유럽과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 외국에 온 사람들 다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이 외국 나가면은 다른 외국계 회사들과 달리 분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더불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길이 뭐겠어요. 조금 복지 정책도 해주고 딴 회사보다 임금 조금 더 주고 하는 그런 거 다 실천하고 있는 게 홍익사상에 나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나라 같이 한 동네에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다 있어도 서로 충돌 안 되잖아요. 이런 박노자 류들이 와가지고 자꾸 분쟁 일으키고 이런 걸 갖다가 오히려 그런 우리 상호포용의 정신, 상호포용하자는 게 우리 역사단체 협의회는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속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그런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화가 앞선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다 그거예요. 이 박노자나 지금 한결에나 그 다음에 식민사학자들이 꿈꾼 나라는 이완용의 나라, 이영훈의 뉴라이트의 나라, 이런 나라니까 종족적 배타주의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특히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나쁜 게 미국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공권력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법 체류자들이 담당하는 일이 있어요. 미국 사회 내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 식당이나 어디 공장, 지금 농촌 가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래 노동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보내면은 미국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인들과 하겠어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가 영주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임금 다운 시켜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미국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들이, 전임 정권들이 용인한 거예요. 이건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엉뚱하게 포용을 주장하는 역사단체 협의회에 자기네한테 포용해야 될 게,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극우민족주의예요. 이 민족주의가 나쁜 건 뭐냐면, 국주주의가 나쁜 거는 자기 나라 사랑하는 건 욕할 게 없어요. 자기 가정 사랑하고 자기 마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 사랑하는 거 왜 욕해요? 이게 욕 얻어먹어야 되는 거는 제국주의화 됐을 때.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가 뭡니까? 아프리카, 아시아는 미개해. 그러니까 우리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너희한테도 축복이야. 이거야말로 제국주의, 민족주의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걸 주장한다고. 동양에서는 일본만 그 주장을 했죠. 그거 지금 일본 식민사 그대로 따라하면서 엉뚱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본 극우, 중국 패권주의, 러시아 슬라브주의 패권주의, 이런 걸 추종하는 이런 쪽에 휘둘리게 되면 문재인 정권 짱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가장 요구하는 거는 역사만 바로잡으면 이재명 정권 성공합니다. 문재인 정권 실패를 거울 삼아서 뉴라이트 식민사학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게 역사단체 협의회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책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책협약서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공동정책 협약으로 체결하고 상호 협력한다. 1. 뉴라이트 역사관 실태조사 및 대국민 홍보 협력.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이 역사 관련 기관의 정상화 추진, 친일 성향으로 편향된 역사 관련 기관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한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성공하게 되고 정권 재창출은 다 말할 것 없어요. 저절로 정권 재창출이 됩니다. 다른 이런저런 오류가 있어도. 근데 항상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았어요. 계층 수박들 마치 진보인 척 진보에 탈을 써가면서 그 뒤에는 일본 구구파 역사관을 옹호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난타하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도종환 장관이 거기에 아이고 해가지고 그쪽하고 손을 잡았다가 완전 얼마나 많은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했습니까? 그 민주당은 이 정책 단 많은 걸 했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역사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후로는 자기네 전쟁 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 편수의 예산은.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한테 말 들은 게 그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송진을 채취해가지고 기름으로 그 연료로 사용했다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았어요. 왜냐? 우린 쫓겨가지만 이 역사관, 식민사관을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이 식민사관으로 다시 한국을 점령할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80년 동안 그 말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식민사관만 이 척결을 하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역사관이 되는 그런 정권이 되면은 정권 재창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를 평화의 정신, 공존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